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만 넉넉히 들어오면 이후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7억이라는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적어도 1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을 만큼 순식간에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은퇴 후 몇 년 안 돼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칫 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 불안정한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나는 혹시 저렇게 되진 않을까?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자는 겁니다. 1. 초반에 너무 달렸다. 잘못된 초기 지출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 지인이었던 A씨 60세는 은행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7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금액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없으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가족 여행을 호화롭게 다녀오고 평소 갖고 싶던 외제차까지 뚝딱 계약해버렸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 적당함이라는 한계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나라는 생각으로 플렉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사고 싶은 거 그냥 사 하니까 더욱 부추겨졌죠. 이렇게 초기부터 지출 규모가 커지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한번 소비의 맛을 보면 지출의 밸브를 잠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 줄었을 때는 그래도 6억 남았으니 괜찮아 하고 또 2억 원이 줄었을 때도 아직 5억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돈 불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퇴직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늘어난 생활비에, 자녀 지원에, 갑자기 생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에 온통 돈이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장이 비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A씨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달아? 하고 본인도 놀랐다니까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A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계획 부재였어요. 막연히 7억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2. 내 사업이면 성공한다. 무리한 창업 사례. 두 번째 사례는 B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나만의 가게를 꿈꿨던 분이었어요. 요식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퇴직금으로 평소 해보고 싶던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본 7억 중에서 3억을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에 쏟아붓고 그 밖에 운영비 예산도 충분히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엔 아주 화려하게 문을 열었죠. 이분도 한 번도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개업할 때는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문제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거기에 예전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고객 유치나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직접 나서야 하니 정신도 육체도 고달팠습니다. 게다가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와 컨설팅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B씨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믿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니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까지 투입해야 했죠. 그러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너무 애착이 있는 가게다 보니 영업이 힘들어져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해요. 지금 포기하면 여태 쓴 돈 다 날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버티게 되죠. 그러다 결국 23년 만에 손해만 잔뜩 보고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요. B씨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손해를 줄이겠다고 판단해 일찍 가게를 접은 덕에 완전히 빚쟁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꿈꾸던 은퇴 후 여유로운 창업은 물거품이 됐고 이후론 남은 돈으로도 생활비 충당이 버거워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했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3. 부동산이면 답이겠지. 무리한 부동산 투자 사례. 마지막으로 C58세는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퇴직 직전에 주변에서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봤자 이자도 별로다.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불을 켜고 매물을 찾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본인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중개인과 지인의 말을 믿고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문제는 집값이 언제나 오를 것 같지만 시기가 안 좋으면 생각만큼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매달 관리비나 세금이 부담되고 공실이 생길 경우 월세 수입도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퇴직금 전액을 그것도 대출까지 보태서 부동산에 몰빵한 상태라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두 달 공실만 나도 C씨는 바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크고 또 잠재적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죠. 결국 마음만 졸이면서 몇 해 버티다가 예상했던 수익률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누적되어 분할 매각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고 그 사이 계속 세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돈이 줄줄 새어 나갔죠. 그야말로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간 투자였어요. 남들 말만 믿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대출이자에 치여 금방 생활비가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난 저 사람들처럼 안 살면 되겠지라고 넘기기엔 막상 닥치면 누구나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은퇴금이라는 것도 평생 단 한 번 크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더더욱 필요해요. 초기 지출 통제. 은퇴 후 첫 12년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들뜨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번에 여유 있게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과 후회가 계속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짜고 쓰는 돈을 기록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해요. 안정적 수입원 확보. 뭔가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내 생활비를 꾸준히 충당해 줄 수 있는 안정적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우선입니다. 자영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 모든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나이 들어서 버는 돈보다 잃을 수 있는 돈이 훨씬 크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 곳에 자산을 분산해두면 한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돈 얘기만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예상 못한 의료비가 나가면 순식간에 자산에 타격이 오거든요. 또 건강하면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해지는 기회가 열립니다. 돈만큼이나 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끝으로 은퇴라는 게 마냥 낭만적인 제2의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뒤엔 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방심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나 창업이 현실성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요. 퇴직금이 얼마든 그 돈을 어떻게 설계하고 불안 요소를 줄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풍경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 사례들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넘기기엔 너무 흔하고 또 너무 공감 가는 스토리라서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해만 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분명 좀 더 탄탄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실 거예요. 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충격이 남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가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